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킹썬님께서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한규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까지 확인한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박용진도 아닙니다. 놀랐죠? 예, 아니래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사위원이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유명한 수박 한 명이 안 나오네. 저 충청도 수박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네. 이탄희도 아닙니다. 예, 예. 자, 뭐 자세한 얘기를 더 하시면은 더 하게 되면요, 진짜 제가 사람을 일일이 꼭꼭 찝어주는 게 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지지율 추락, 백약이 무효입니다. 참 윤석열 지지율이 참 한때는 엄청 높다라는 식으로 막 하더니 자 다시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3주,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20% 밑으로 떨어졌다가 잠시 또 반등했다가 다시 20%대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갤럽 그 결과를 보면은 이 갤럽 같은 경우에도 30%까지 떨어졌다가 33%로 반등한 것처럼 나와 있고요. 리얼미터도 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4%로 반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그 결과를 봐도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등률이 그닥 높지 못하고 반등의 내용이 매우 나쁘대요.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박근혜를 만나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이런 생쇼까지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이 추락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반등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근데 그 반등의 내용이, 그다음에 반등 폭이 별 볼 일 없더라. 반등 폭만 해도 이번 주 초에만 해도 한 3% 반등, 어떤 경우는 4% 반등 이런 식이었는데 주 후반으로 내려올수록 1, 2% 반등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등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20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TK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60, 70대 이상에서 지지율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틀딱층들만 지지하고 있다. 틀딱극우들만 지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왜 그렇잖아요. 지지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지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지층 중에서도 극소수 일부 층만 결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밖의 지지층들은 오히려 분산해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60, 70대 노년층들, 군사 독재 향수층들만 집결을 하고 있고 20대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TK에서도 지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저변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조금 올라가서 착시 현상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가 맨 먼저 보여드리는 이 지지율 표는요, 바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갔나? 예. 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윤석열은 여기에 있습니다. 꼴찌인 줄 알았는데 꼴찌가 아니네. 지난주에도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는데 이번 주도 똑같네.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의 바로 위에는 오스트리아 총리입니다. 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고요. 지지율 23%입니다. 그 밑에는 윤석열인데 지지율은 21%입니다. 지난주보다 1%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란히 지지율 18%를 기록했는데 후미코 기시다 18%, 그 다음에 체코의 페터 피알라, 이 두 사람이 1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보다 3% 더 나왔어요. 재밌는 거는요, 기시다는 부정평가가 70%인데 윤석열은 부정평가가 72%입니다. 부정평가로는 또 거의 세계 꼴찌나 다름이 없어요. 자, 윤석열 지지율이 그전까지는 20%대에 있으면서 전 세계 꼴찌였는데 최근에 기시다하고 이 체코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 떡락하면서 윤석열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겁니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 21%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꼴찌들이 더 추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 지지율은 올랐어요. 자, 이거는 지난주 그 자료인데요. 지난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보면은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가 꼴찌였고요. 그 위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는 21%로 윤석열보다 앞섰어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보다 못하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지난주보다 긍정이 1% 증가했고요. 부정은 1% 감소했습니다. 좋게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반등이죠. 이거는 반등이라고 말하기에 좀 거시기하죠. 좀 민망한 수준이죠. 근데 이 반등을 한 게 아니냐라고 우기면 글쎄 뭐 반등하기는 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것이 과연 반등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죠. 갤럽 조사에서는 3%나 반등을 했고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4%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는 기껏 1% 반등이더라. 결국 진짜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등이 잡히긴 했지만 그닥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미디어 토마토 지난주에는 28.2%였는데 이번 주는 29%입니다. 0.8%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쭉 보면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아요. 계속 낮고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 올랐지만 부정평가도 1%가 올라가요. 자, 이처럼 윤석열 지지율은 반등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반등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여론조사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지난주보다 3%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차범위를 벗어나야지 사실은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얘기하는데 오차범위 이내에서 맴돌고 있는데 지지율이 반등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한 주 반짝했다? 이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반등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지율 격차가 여기는 0.8%, 어디에는 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지지율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지지율 반등의 이 지지율의 내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지지율 반등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지율 반등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내용이 보면은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윤석열의 민생 위기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6.7%,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윤석열이 딴 건 몰라도 적어도 민생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민생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66.7%입니다. 지지율 평가에서보다 부정평가보다 훨씬 높아요.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2%로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대통령인데도 지지 의사만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즉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윤석열은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죠. 뭐 다 아시다시피 김포를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죠. 황당했을 정도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김포뿐만 아니라 뭐 구리, 과천, 성남, 고양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서울에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선거 전략의 포퓰리즘입니다. 자, 이게 위험한 것이 선거 전략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것이 이게 실제로 먹힐까 봐 우리가 걱정한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먹힌 거죠. 오히려 민생에서는 마이너스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여기에서 또 카카오 택시, 은행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민생이 힘든 거는 서민들이 힘든 거는 요놈들 때문이야 하면서 한마디로 어떤 그 분풀이 대상을 꼭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을 때 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희생양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니들이 화가 나는 거, 니들이 열받은 이유는 얘 때문이야. 자, 전염병이 도는 거는 이 마녀 때문이야 라고 하듯이 민생이 힘든 거는 카카오 때문이야 라고 꼭 집었어. 자, 한마디로 해서 삼박자가 딱딱 맞는 거죠. 포퓰리즘 정책을 딱 터뜨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서민들이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분풀이 대상도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뭐 박근혜까지 다 만났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3종 세트 다 나왔지. 여기에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까지 한다며. 자, 포퓰리즘
정책에, 화풀이 대상 제공에, 그 다음에 오래된 박근혜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러면 사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야지. 확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야? 겨우 1% 찔끔 올라가고 말아요? 그만큼 윤석열이 지금 안 먹혀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비장의 이 수를 던졌는데 이게 민심에서 먹히지 않는 거죠. 시장에 안 먹힌다는 거야. 자신들이 새로운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이 영 떨떠름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윤석열은 어떤 대책을 내세울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는데 나온 얻어지는 성과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죠. 몇 가지 방법을 더 있는 것이 외부의 침략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이죠. 즉, 얼마 전에 국정원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선관위 해킹 요거를 뭐 다시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쐈다고 해가지고 북한 미사일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걸거나, 혹은 북한 뭐 잠수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북한 잠수함 얘기를 꺼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침략을,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면서 그걸로 해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런 수법을 쓰겠다라는 유혹은 강해질 거예요. 동시에 분열책, 이간책이라는 것도 있죠. 민주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검찰이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잖아요. 캐비넷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JS님, 검사들이 국회의원들하고 딜하면서 정치를 방해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예,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명신님, 지금 민주당은 김포건에 제대로 대처하고 12월 쌍특검 추진을 제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빨리 반드시 추진하자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인님, 국정조사 때 김영배 억수로 짜증 나더라 라고 하셨어요. 예. 대충 다 우리가 보는 눈이 대충 맞죠? 예. 문채원님, 윤석열 지지율 너무 높아요. 18%가 적당한 듯 이라고 하셨고요. 정정수님, 이상민 수박 민주당의 대표적 수박이라고 하셨고요. 이상민은요, 생각보다 검찰도 별로 관심을 안 두나 봐요. 아, 충청도 수박이라 그래서 이상민을 하셨구나. 아니 뭐 충청도에 수박이 거기뿐인가. 연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윤이 아니라 연3664님, 검찰 로비 청탁 아닌가요? 예,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나 분명히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검사가 사건 가지고 뭔가를 거래를 한다 그러고 사건을 무마해주고 자신들 검찰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죠. 그거는 범죄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